시작해보죠. 클래스가 객체의 설계도예요. 그러면 이제 객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었죠? 두 가지. 속성, 어트리뷰트, 그리고 and, 메소드였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요. 속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어제 한 거예요. 일단은 속성의 종류가 클래스 속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스턴스 속성 이렇게 있었죠. 클래스 속성은 설계도에다가 그냥 변수 쓰는 거였고, 인스턴스 속성은 뭐 사용하는 거였어요? 생성자. 네, 생성자였죠. 이 자가 한자로 이렇게 놈 자자래요. 그래서 생성할 때 만들어주는 놈 이런 놈이래요.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발생할 때 생성자로서 이 속성들이 인스턴스에 생기게 되죠. 이 두 개의 어떤 좀 특징을 여기다가 적어보고 가보도록 하죠. 얘는 클래스에 있는 거죠. 얘는 클래스에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인스턴스 속성은 클래스에 데이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클래스 속성은 마치 공유자원처럼 인스턴스에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인스턴스 속성은 인스턴스들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유가 불가했죠. 애초에 그런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속성은 두 개였고요. 메소드는 세 개였죠. 메소드 세 개였는데 메소드는 인스턴스 메소드 그리고 클래스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인스턴스 메소드는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쓰는 거였죠. 셀프 꼭 인자로 받죠. 셀프 매개 변수가 약간 필수였어요. 셀프가 받는 게 뭐였죠? 셀프가 받는 거. 해당 인스턴스를 인자로 받았어요. 아니면 인스턴스 그 자체 표현은 여러분들이 좀 바꾸셔도 괜찮아요. 이거를 이제 인자로 이렇게 받았죠.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할 때 인스턴스를 만들고 인스턴스를 통해서 호출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써줄까요? 인스턴스를 통해서 실행을 하는 그런 메소드였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메소드는 이렇게 매개 변수를 받는 애였어요. CLS가 클래스 줄임말이고요. 이 CLS도 마찬가지로 그 변수 명은 사실 아무거나 써도 괜찮지만 우리 개발 규칙이에요. CLS라고 적습니다. 요게 받는 건 이제 해당 클래스를 인자로 받죠. 그 클래스 전체를 다 인자로 받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 골뱅이 쓰는 거 있죠? 골뱅이 쓰는 거를 뭐라고 이름이 있기는 해요.
약간 그 이름 별명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는 건데 데코레이터라고 합니다. 데코레이터. 네, 이거 데코레이터. 데코레이터 이렇게 붙여주는 거였죠? 클래스 메소드라고. 요거 붙어지면은 이제 그게 이제 클래스 메소드인 걸 알고 이거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이거의 중요한 포인트. 이거와 이제 스태틱 메소드를 비교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름 뭐였죠? 맞죠? 그리고 하나 더. 스태틱 메소드랑 다른 거. 또 한번 스태틱 메소드 먼저 가볼까요? 스태틱 메소드는 또 뭐였죠? 스태틱 메소드는 이뭐 클래스 명 쓰고 바로 쓰는 거였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 이런 거 없어요. 매개 변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그 객체에 대한 매개 변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객체, 인스턴스로 할게, 인스턴스. 이거 다 셀프의 매개 변수나 이런 거 다 인스턴스, 클래스 이거 다 이제 인스턴스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객체인데. 네. 그러니까 그냥 썼죠. 네. 그리고 요것도 데코레이터 스태틱 메소드 썼어요.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클래스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가 뭐였냐면 우리 속성 쓰는 거 있었죠? 클래스 속성. 이거 클래스는 쓸 수 있어요? 이거 있고요. 얘는 못 써요. 어제 공부한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느낌 이렇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속성을 쭉 배웠고 메소드는 클래스랑 스태틱은 사실 한번 알고 가는 정도 한 거고 속성에 대해서는 많이 해본 겁니다. 복습하시면서 혹시 궁금했던 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어려웠던 거? 상속 inheritance 뭐죠? 상속은 이제 클래스끼리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뭘 물려받냐면 이제 클래스 뭔가 클래스끼리 이렇게 기능을 물려받는 그런 문법입니다. 상속. 그래서 상속은 왜 쓰냐면 상속은 이제 코드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우리 그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은요, 되게 코드의 이제 간결화, 목적이 좀 목적성을 띄어요. 그래서 이제 코드 그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문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상속이거든요. 설계가 되어 있죠. 상속은 이제 클래스 간의 관계를 성립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어떤 정의는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 이제 막 별명이 아니고요. 진짜로 부모 클래스라고 해요. parent 클래스고 child 클래스, children인가 child인가 부모 클래스 그리고 자녀 클래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공식적으로 명명돼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는 뭐겠어요? 주는 거겠죠? 그리고 자녀 클래스는 물려받겠죠, 물론. 부모가 뭐 1억이 있어요. 1억을 받아요. 그럼 자녀는 1억을 모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좋죠. 네,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부모 클래스가 가지는 메소드 개수가 있겠죠? 이 개수는 그냥 부등으로 할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어떤 이론적인 특성으로 딱 정리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같을 수 있죠. 같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절대로 요거에 이제 반대로 되진 않아요. 자녀 클래스보다 부모의 메소드가 많다는 말이 안 돼요. 자동적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그거의 아주 간단한 버전을 하면서 배워보죠. 자, 사람 클래스가 있어요. 사람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예요. 지금 이제 할게.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메소드로 한번 보자. hi라고 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안녕을 한번 해보자. 그럼 이게 이제 사람 안에는 많은 게 있겠죠? 그 중에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자녀 클래스로 두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제 안 가르쳐드렸던 괄호가 여기 들어갑니다. 클래스 했을 때 괄호가 들어가요. 이거 상속할 때만 쓰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물려받을 클래스명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단 아무것도 작성하지 말아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은 그런 이제 문법이 되고요. 그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어 보죠. 스튜던트 인스턴스 만들었죠. 그렇게 하면 스튜던트 인스턴스 만들었고 지금 스튜던스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지만 이 high라고 하는 게 이걸로 이렇게 상속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high를 딱 부르게 되면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만들었지만 얘가 안녕이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 백엔드 초기화 중이라 잠깐만요. 네, 나옵니다. 안녕. 네, 이 패스인데 나는 스튜던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없는 high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려받은 겁니다. 네, 상속받았어. 코드가 엄청 간결해지는 거죠. 이런 이제 메소드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코드가 얼마나 단축이 될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드 단순화, 최소화 요런 게 가능한 거죠. 코드 최소화가 되는 거죠. 그 스튜던트가 자기만의 또 그 메소드 가질 수 있겠죠. 얘는 스터디를 한대요. 이거는 스터디. 스터디를 하면 이제 거꾸로는 그러니까 상속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잖아요. 네, 딱 그 개념입니다. 자녀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부모에서 자녀로 내려오고요. 이 경우 이제 스터디라고 하는 거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는 이 스튜던트 클래스가
스터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잘 호출하고 있는데 퍼슨 클래스한테는 이제 스터디라고 하는 게 없다는 말이죠. 퍼슨 오브젝트한테는 스터디라고 하는 속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속성이라고 나오는데 뭐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메소드라고 하면 더 확실한 오류 메시지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죠. 퍼슨한테 하이기나 이런 거 있으니까 하이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잘. 이제 여기까지 잘 나오는데 여기에서 오류가 나고 있어요. 그죠? 위로는 안 가요. 적어놓고요. 개수가 이제 제일 많고 그리고 자녀 클래스의 기능이 부모 클래스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한다. 이 정도 적어두면 이제 개수와 어떤 기능 개념이에요. 개념이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상속에 막 그냥 효율적이라고 해가지고 막 상속받으면은 골치가 아파요. 어떤 코드를 독해하는 데 문제가 되겠고요. 메소드를 했잖아요. 일단 여기 클래스 속성부터 지금 메소드만 해서 좀 그랬죠. 제가 클래스 속성까지 잠깐 넣어드릴게요. 이름도 하나 좀 써주고요. age 하나만 작성해보죠. 그러면 요것도 다 그게 돼요. 속성이 상속이 돼서 a.name, a.age 요거 했을 때 스튜던트 클래스인데 지금 홍길동 10 이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클래스 메소드 지금 메소드 이제 메소드에서 속성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가고 여기서 얘는 준이고요. 얘는 이름은 20살. 아담이고요. 그래서 네임이 아담이고 얘는 에이지가 30이래요. 뭐랄까 근거관계라고 해야 되나? 포함관계? 이거 두 개 상속으로 엮을 수 있을까요? 두 개 엮으면 안 돼요. 이거는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람에 대한 클래스잖아요. 이 서로를 엮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코드 간결하게 한다고 막 엮으면은 안 되고 상속을 어떤 그 품종과 어떤 개체, 종 이런 식의 포함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코드 독해 때문에도 그렇고 나중에 이게 상속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요거 상속을 제가 스튜던트만 했는데 상속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명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워커라고 하는 클래스에도 퍼슨을 이렇게 상속을 하면 워커에서 그 나오거든요. 퍼슨을 다 이렇게 상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제 상속이 뭐 엄청 복잡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상속이 되는 가계도가 막 그려질 건데, 자칫하다가 진짜 엉키면 막 이런 식으로 상속되게 되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막 코드를 수정 못해요. 상속은 조금 신중하게 좀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이 워커가 만약에 스튜던트를 이제 상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안녕이 나오거든요. 근데 워커는 지금 스터디도 아마 상속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터디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나옵니다. 나오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죠? 이렇게 상속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퍼슨이고 스튜던트고 좀 워커 이렇게 상속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받은 거예요. 상속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갈래가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포함 관계를 제대로 잘 정립해 놓으시면서 코드를 짜셔야 돼요. 근데 상속은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는 정도로 일단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막 상속을 이용해가지고 코드를 작성하는 정도로 가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일단 안 가도 돼요. 그냥 알아두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상속의 개념 정도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아까 요거 자 시각 가지고 올게요. 클래스 속성은 자녀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 요 방식으로 이제 상속이 돼요. 클래스 속성도 좀 보도록 하죠. 이제 다시 한번 속성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그렇게 하려면 또 속성도 클래스 속성이랑 인스턴스 속성을 나눠서 봐야겠죠? 클래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받는 거를 봤습니다. 클래스 속성은 그냥 잘 돼요. 홍길동 10 나오면 되죠? 잘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상속이 되는데 그 인스턴스 속성은 이 방식으로 안 돼요. 또 따로 적을게요. 잘 인스턴스 속성은 이 방식으로 상속이 안 됩니다. 적어보도록 하죠. 인스턴스의 속성이니까 생성자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name이랑 그리고 age를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에서는 좀 다 패스들을 했는데 이 방식으로 상속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친구도 상속자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하긴 해요. 그레이드가 90점이다.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네임이 나오면 상속이 된 거죠? 스튜던트에는 지금 그레이드만 만들었고 부모 클래스에 네임과 에이지가 있으니까 이거 나오면 상속이 되는데 안 됩니다. 네, 스튜던트에는 지금 네임이라는 게 없대요. 이유를 조금 유추해 보실 수 있어요.
이 생성자에서 있는 인스턴스 속성들은 언제 발생을 하죠? 언제 생성이 되죠? 인스턴스를 만들 때 생성되죠? 지금 person 클래스가 생성이 된 적이 없죠? 네, 지금 이 코드에서 person 클래스가 여기서 스튜던트를 했지 person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인스턴스를. name이랑 age라고 하는 이놈들이 애초에 생성이 된 적이 없는 거죠. 생성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받고 말고 할 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 속성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 슈퍼라고 하는 놈을 씁니다. 부모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이 생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속성도 없죠. 그래서 그걸 해주는 방식이 뭐냐? 슈퍼하고 이렇게 괄호하면 이제 이거 함수 호출인데 이런 슈퍼라는 함수가 있어요. 걔를 쓰고 점 찍고 생성자 부르듯이 이렇게 불러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옵니다. 잘 가지고 왔죠? 자녀 클래스 생성자 안에 사용해서 상속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슈퍼라고 하는 게 생성자의 그 부모 클래스 생성자를 지칭하도록 만들어줘요. 슈퍼 요 함수는 부모 클래스를 가리키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생성자를 좀 여기서 가지고 왔죠? 실행을 시키는 느낌이죠.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좀 이게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 임시적으로 부모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하는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임시적으로 생성을 하고 거기에 있는 속성들을 다 물려받도록 하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출력문을 하나 좀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person이 지금 실행됨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출력을 하게 되면 얘가 딱 실행되면 이게 나오겠죠. 일단은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렇게 그 person하고 여기다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출력문을 작성을 해서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오거든요. 얘가 딱 생성이 되면 그 출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얘가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시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튜던트 생성자에다가 또 요거를 이제 작성해주면 스튜던트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B에다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person 한 번, 스튜던트 한 person 한 번.
음. 17번째 줄에서 나온 게 첫 번째 줄이고요. 18번째 요게 실행되면서 이 두 개가 실행이 됐어요. 요거 한번 실행, 여기서 이게 한번 또 실행이 됐죠. 네. 이게 이제 실행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생성을 한 거예요. 생성을 해서 상속받은 거죠. 자녀 클래스의 생성자가 근데 없으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제 물려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생성자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부모 클래스를 물려받아요. 웃기죠? 그냥 물려받습니다. 좀 신기해요, 이게. 이렇게 그냥 패스라고 하면은 퍼슨이 지금 실행됐다 그러죠? 네. 얘가 물려받는 걸 자동으로 해요. 없으면 부모 클래스 생성자를 물려받습니다. 인스턴스 속성에 대한 것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인터넷에 이렇게 저기 찾아봤을 때 파이썬하고 그 슈퍼 요거 쓸 때 그 버전 이슈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파이썬 2 버전이랑 3 버전이랑 슈퍼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2 버전을 써도 3은 나와요. 여기 있다. 2 버전일 때 이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가 슈퍼에다가 내가 물려받는 그 클래스를 쓰고 그 다음에 셀프 쓰라는 거예요. 이제 동일하게 실행은 되고 있고요. 물려받았으면 여기서 프린트 b에 네임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쵸? 이게 안 되긴 해요 지금. 이거 지우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콜앱은 파이썬 3 버전이에요. 그리고 파이썬 2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 안에다가 조금 더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로. 서퍼를 나중에 이제 뭐 독해하시거나 파이썬 2, 3 버전에 따라 저기 그 문법이 조금 달라요. 문법이 좀 다르니 요거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죠? 달라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기존에 작성된 코드들을 읽으시는 때가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슈퍼를 배우긴 했는데 슈퍼가 좀 다르게 적혀 있으면 버전 이슈고요. 버전을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파이썬 2 버전으로 만들어진 거 유지보수를 맡게 됐는데 파이썬 3 가지고 다 해버리면 안 돼요.
이 파이썬 3 이것도 그냥 알고는 계세요? 그 자바랑 또 좀 달라요. 원래 이게 최신 버전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이전 버전 호환은 좀 고려를 좀 하진 않나요? 그래서 이전 버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그냥 구동되게끔 최신 버전이 좀 만들어줘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죠? 근데 파이썬은 2라는 이전 버전이 파이썬 3에서 호환이 안 돼요, 이게. 네. 그래서 파이썬 3냐 2냐, 이거가 갈립니다. 근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이제 호환이 돼요. 자바는 이전 버전 호환이 되게끔 좀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자바는 옛날 버전으로 만들어진 것도 유지보수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지금 자바가 몇 가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2가 나왔나 봐요. 네. 3월인데 이렇게 해서 얘들은 막 22도 나오고 있어요. 저희 지금 많이 쓰는 게 학원에서 공부할 때 쓰는 게 17 버전이에요. 근데 벌써 오라클은 22까지 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 자바 뭔가 밝다. 자바 22 버전을 쓸 때 17 버전으로 작성된 코드를 이제 읽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문제가 돼요. 있을 수 있어요. 저런 슈퍼 같은 그런 코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들어가죠.